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공공간에서의 ESG 활용 사례에 대해 강의할 엄지연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0년에 일본에 가서 디자인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수의 도시경관 디자인 프로젝트와 전철 등의 공공교통과 관련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습니다. 오늘은 일본 공공디자인 속에서 적용된 ESG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먼저 ESG와 SDGs의 이해, 그리고 해외 및 국내 ESG 적용 사례, 성동구 ESG 아이디어 전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SG 활동과 SDGs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기업들 대부분이 ESG 경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ESG는 현재 한국뿐 아닌 전 세계적으로 화두되는 이슈이고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꼭 해야만 하는 또 고려해야만 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인식되고 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여러분들 몸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요즘 커피숍 가면 매장에서 마실 때는 절대 일회용 컵을 주지 않고 빨대도 종이 같은 걸로 바뀐 것을 아실 겁니다. 맥도날드도 컵뚜껑이 빨대를 대신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ESG 활동에 따른 하나의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 톤의 대상지인 성동구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ESG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거버넌스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환경은 말 그대로 기업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시켜야 하고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되고 빨대도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항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권이나 성별의 다양성, 노동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 기업이 같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경영의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업 구조, 인사 또는 경영 정책 등이 민주적으로 책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는 환경오염에 대해 기업이 무언가를 공언하거나 실천하면 봉사하고 칭찬받고 끝나는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기업 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결국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항목이 되었다는 게 이전과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DGs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SDGs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약 169개의 세부 목표로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공시 기준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인증 방식, 그리고 투자 기준, 이런 원칙과 기준들이 다른 상황 속에서 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표준 지표로서 이 유엔의 SDGs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SDGs와 ESG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SDG는 ESG를 포괄하는 지구상 모든 공익을 위한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다 좋은 세계를 목표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라, 지방단체, 기업, 모든 것들을 포함하며 각기 최종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SDGs가 전 세계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 목표인 한편, ESG는 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기업이 ESG에 주목해 나날의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SDGs의 최종 목표 달성에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그 관계성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개념을 정리한다면 SDGs는 최종적인 목표이고 ESG는 그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SDGs의 13번째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 SDGs 활동이란 플라스틱 빨대를 폐지한다던가 생분해 용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과 수단을 말합니다. 성동구는 기업에 적용하는 ESG 경영 방식을 공공 영역에 명확하게 활용하고자 총 82개의 성동형 ESG 지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SDGs나 다른 개념보다는 ESG 지표가 도시행정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함께 성동구 도시행정에 맞게 ESG 지표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성동구형의 ESG 세부 지표를 살펴보자면 기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 이외에도 경제에 대한 중점 과제들을 지표화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표에 따른 총 21개의 공모 사업 또한 선정하여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ESG 공모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커피박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커피로 유명한 성동구 지역 내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들을 재생 플라스틱, 재생 목재, 미생물 배터리, 비료 등으로 재자원화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성동형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숲 주변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을 제작해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커피 등 음료를 주문하면 담아주는 이 컵은 사용한 뒤 언제든지 구청 안에 설치된 함에 반납하면 전문 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히 코로나19 및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늘어나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줄이고 주택가에 혼합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 체계를 개선하고자 정해진 거점 장소에 매주 2회 2시간씩 이동식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품목별로 분리배출에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젤 타입 아이스팩 사용도 늘면서 폐기물 우려가 높아진 데에 따라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성동구청과 성동지역 자활센터에서 세척과 소독을 완료한 안전한 아이스팩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고 재활용 아이스팩의 안전성을 강조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업은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 공간 속에 실제 아이들의 통학로와 같은 교통환경을 반영해 가상현실을 구축하고 어린이들을 직접 참여하도록 해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공간 속에서 사업을 미리 시행해 봄으로써 차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스마트 버스 쉼터 사업으로 성동형 스마트 쉼터는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한파와 폭염, 전염병으로부터 주민과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버스 승강장의 기능 이외에도 사물 인터넷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등을 접목하여 실시간 버스 도착 영상 등 교통 안내와 냉난방, 미세먼지 정화 등의 기능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1인 가구 안심키트 사업으로 미비한 주거 안전장치로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다수 존재하여 여성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품목 4가지를 선정하여 시야 확보가 가능한 출입문 미러 시트, 그리고 지문 방지 보호락 필름, 개인정보 유출 방지 스탬프, 미니 소화기로 구성된 4종 세트를 제공하여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및 국내의 ESG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완료한 시부야구의 공중화장실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디자이너 16명이 각각의 기량을 발휘하여 공중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무섭다는 편견을 깨고 성별과 연령 장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화장실을 만들어 포용적 사회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화장실은 기능과 디자인이 다 다르고 하나의 아트 프로젝트로 인식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제 인식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독특하고 유니크한 공중 화장실로 설계되었으며 모던하고 최신 기술들이 접목된 공중 화장실을 통해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음 이용자에 대한 배려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공사 관련 정보와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SDGs 목표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공사장 가림막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공사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마을과 거리의 가치를 높이는 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도쿄 도시마구에서는 이케부쿠로역 주변을 중심으로 공원이 도시를 바꾼다라는 컨셉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네 개의 공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거리를 활기차게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마구는 이들 4개의 공원을 중심으로 역 주변의 회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속 전기버스를 함께 운영하여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케부쿠로역 북쪽 동서를 연결하는 공공 지하 통로의 벽면에 아트 작품으로 페인팅을 하고 누수 대책이나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안전 대책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벽화와 조명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하 통로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토야마시의 걷기 프로젝트로 토야마시에서는 전 시민이 걸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걷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촉진 어플 토우카트라는 어플을 개발하고 보급하였는데요. 자동차 이용이 아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걷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 연령대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 개발과 지역의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하여 포인트 점수를 취득하거나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걷는 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연과 접하도록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친환경적 도시 만들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걷기 프로젝트는 시민으로서는 건강과 의료비의 축소, 그리고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이동의 다양성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얻을 수 있고, 도시는 활기차고 공공교통의 이용으로 친환경적이며 의료비 등의 사회보장 의무 비용이 줄어드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가 형성된다는 점이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 또한 다양한 사업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남은 음식과 판매량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음식물들을 지하철 역사 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을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이용자는 어플로 구매 및 지불하여 상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동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서일본 철도회사에서는 역내 음식점과 연계하여 지하철 어플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퇴근길에 구매하고 환경공헌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는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받는 방식도 도입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 최대의 요리 레시피 사이트 쿡패드와 연계하여 신선 택배박스 마트 스테이션을 역내에 설치하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어플에서 레시피를 보고 적정량의 식재료를 주문하면 출퇴근 시 회사 근처에서 자신이 주문한 식재료를 픽업하여 그날그날 필요한 양의 식재료만 소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색각 이상자용 지하철 노선도를 개선하여 기존의 색을 구별하기 어려워 환승 구간의 경우에는 색이 동일하게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톤의 변화를 통해 노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는 포르투갈에서 색이 아닌 기호로 지하철 노선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ABCDEF 라인은 각각의 사인 표지판에 그에 상응하는 기호로 표시되어 있어 색각 이상자는 이 기호를 보고 판단하여 노선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통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선별 색상과 명도, 채도를 조정하고 색상 구분이 힘든 노선은 굵기를 차별화하는 등 지하철 이용 환경을 개선한 디자인 사례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개선은 지하 공간인 지하철 공간에서 많은 개선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세이프로드 사업은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승강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선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는 보다 빠른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으로부터 보행 환경까지 폭넓은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 전 역사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역사 1동선 확보와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맵에서는 전국 도시철도 역사에 교통약자 이동 환승 경로, 편의 안전시설 등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화장실, 수유시설, 휠체어 리프트, 전동 휠체어 충전 등 편의시설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시설공단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한 역사 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 측이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철도시설공단이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ESG의 선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철도 회사들은 어떤 ESG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R 동일본 철도회사에서 발표한 2027 경영 비전에서는 SDGs 목표에 대해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 기업들이 우선시해서 실천해야 할 목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ESG 각 항목에 따른 세부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점 과제로는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다각화와 저탄소 사회의 실현 등이 있고
사회에 대한 중점 과제에서는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고객 개개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지방 재생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 계획, 일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의 향상 등을 활동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JR 동일보 홈페이지에는 이에 따른 ESG 활동에 대한 실제 실행 중인 프로젝트와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이나 지역 재발견,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제로 카본 챌린지 에코스테이션 등의 환경 관련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의 또 다른 지하철 회사인 도쿄메트로의 경영 비전을 살펴보면 여기도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ESG에 대한 세부 목표를 설정합니다. 환경에 대한 중점 과제로 JR과 비슷하게 첨단 기술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이나 환경 성능에 대한 철도 기술 도입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중점 과제로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워크 스타일의 대응이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 매력 발굴 및 발신 등의 ESG 활동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쿄 메트로에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ESG 활동이 세부적으로 어떤 SDG 활동 목표에 부합하고 달성할 수 있는지 관련도가 높은 항목별로 구분하였는데요. 특히나 11번 항목인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JR과 도쿄메트로의 공통된 SDGs와 ESG 활동 목표를 살펴보면 9번과 11번 항목에 특히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개개인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과 모두에게 풍부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하는 일본의 공공공간에 대한 사례들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책 및 방안으로 일본의 각 철도회사들이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의해 일본 대다수의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이나 근무 환경을 재검토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요. 약 70%의 직원들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일본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거의 집에서 재택으로만 근무를 하였고 대부분의 직장 동료들은 몇 개월 동안 얼굴을 못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일본 각 철도 회사들도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자 운영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근무 스타일에 대한 대안으로 무언가를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 철도 회사들은 재택근무의 확대와 통근 시간 및 오피스의 분산화 등 시민들의 통근 스타일이 크게 변화함에 따른 이용객들의 다양화된 통근 스타일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새로운 워크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스테이션 워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테이션 워크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테이션 부스는 개인실 타입의 오피스로 소규모지만 업무에 필요한 와이파이나 책상, 편안한 소파, 콘센트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션 데스크는 다양한 워크 스타일에 맞추어 개성 있는 좌석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입니다. 스테이션 부스의 프리미엄 타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 인접 호텔 공유 사무실은 JR 동일본 그룹이 운영하는 호텔과 연계하여 객실을 렌탈 스페이스로 활용하여 업무의 빈 시간에 휴식이나 출장 시의 대기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워크 등 다양한 기존 쉐어 오피스들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전철을 통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모든 곳이 오피스라는 컨셉과 함께 다양한 기존 쉐어 오피스들의 서비스들을 전철 이용객들에게도 함께 쉐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입니다. 스테이션 워크의 활용은 예를 들어 이럴 때 활용합니다. 전철 대기 시간을 활용하여 근무를 하거나 방음 시설을 통해 조용한 환경에서 급한 전화 대응 또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15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이나 잠시 동안의 휴식을 쾌적한 공간에서 사전 예약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에어컨이나 방음실, 무선 인터넷, 전화 등의 다양한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외부에서도 언제든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철도회사들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분 단위로 1,600원에서 프리미엄실의 경우에는 3,30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에 쾌적한 워크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으며 통근이나 통학의 정기권과 연계하여 역내 시설의 커피나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포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스테이션 부스가 처음 생겼을 때 연관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이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스테이션 부스 내부는 생각보다 외부의 소음과 시선을 차단시켜주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스테이션 데스크 버전으로 확대하여 회사에 가지 않아도 급한 화상회의나 공익 미팅을 역에서 만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피스 공간 모델들을 철도회사에서는 앞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JR 역사 내부에 실제 설치된 사례들을 보면 개인형 타입의 역사 내부 벽면이나 개인형 타입은 역사 내부 벽면이나 개찰구 옆에 남아있는 유휴 공간 또는 통로 등을 활용하여 부스 모듈 형태로 자리 크기에 맞게 개수를 조절하여 설치할 수 있고 2인 이상의 회의실 타입은 역사 내부 대합실이나 휴게 공간들을 활용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 절약을 위해 향후에는 플랫폼의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100개소 설치 목표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 향후 20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000여 곳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JR은 코로나 이후로 변화된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미래 다양한 근무 스타일의 요구에 따른 역사 내부 공간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한 스테이션 워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더욱 다양한 오피스 가구들과 배치, 형태 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쿄메트로 또한 코코데스크라는 이름의 개인용 업무 부스를 유휴 공간에 설치 확대할 예정으로 이동 중에도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 공간을 워킹 스페이스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검토가 진행되어 왔었으며 이 사례 이미지가 첫 번째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이며 저도 일본에 있는 설계회사에서 재직하며 이 도쿄메트로와 함께 이 사례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역내 유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사용자들이 옆 공간에서 어떤 워킹 스페이스를 선호하는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였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픈형 공간으로 실험을 하였었지만 근무 중에는 조용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더욱 선호한다는 앙케이트 결과로 지금의 워크부스 형태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 내부의 데드 스페이스를 활용한 스키마 스토어, 한국말로는 틈새 점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키마 스토어에는 역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고 결제는 현금이 필요 없이 IC카드나 신용카드로 한정하여 판매하는 점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숍 카운터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용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향후 역 내부 상업시설에 상설 점포로 전개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나 예술 작가들의 인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행사를 원하는 요구가 많았었지만 스페이스 확보의 문제들 그리고 비싼 임대료로 다양한 점포들이 역 내부 공간에는 입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유휴 공간이나 데드 스페이스 등의 활용으로 사업자들은 역사 내부에서 출점하는 비용이나 걸리는 시간들을 줄여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나 필드를 창출할 수 있어 이러한 공공공간의 쉐어링으로 다양한 점포와 스타트업 기회의 확대를 지원하는 ESG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 AI 편의점 터치투고에 대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면서 JR 철도회사는 무인 편의점에 대한 역사 점포 도입을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선반에는 상품을 손에 넣으면 그 상품이 자동적으로 인식되고 이용자는 나갈 때
전철, 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가게를 나가는 이 시스템은 JR과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을 하여 현재는 다른 기업이 도입,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도회사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풍요로운 생활 만들기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철도회사의 환경에 대한 중점 과제가 어떻게 역 공간을 활용하여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에코스테 프로젝트 전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창조, 에코 실감, 환경 조화의 네 가지 요소를 역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로서 시범 모델이 되는 현재 12개 역 이외에도 신설로 정비되는 역에서는 친환경적인 건축 및 마감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 및 지붕 공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던가 역사 옥상 녹화 공간 조성 및 플랫폼 지붕을 활용한 공간을 녹화를 조성한다던가 그리고 벽면 공간을 활용한 녹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완공된 역들을 보면 친환경 시공 사례를 통해 막지붕 채택으로 온열 환경 향상 및 조명 전력량 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 배려로 역에 사용되는 마감재로 동북 지역 선지에 목재를 사용한다던가 선로 옆에 설치되는 벽면에는 녹화 공간을 정비하는 것을 통해 환경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국내 사례로는 업사이클링 벤치 프로젝트로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 그룹 매장에 반납한 화장품 공병의 분쇄품에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섞은 테라조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 1,400여 개를 재활용하여 창의적 업사이클링과 환경보호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거래 시 직거래를 해야 하는 피로감이나 실물 확인의 어려움, 사기 위험, 택배 부담 등 중고거래들의 단점을 보완한 오프라인 기반의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개발 사례입니다. 공공공간에서 이러한 다양한 공유 플랫폼 사업들이 전개되어 가면 공유 경제와 ESG 활동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전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동구 ESG 지표의 핵심 이슈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새롭게 관찰해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발굴한 아이디어의 객관화를 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성동구 ESG 지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핵심 이슈와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먼저 분석해 보아야 성동구만의 특색 있는 ESG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는 커피가 특징적이고 많은 커피 전문점이 있다라는 특징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커피바 재활용 사업과 같은 사례처럼 성동구만의 문제점들과 특징들을 잘 분석하시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새롭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 사업자, 관리자 등등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사람들의 행동이나 심리를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 안전 통학로 메타버스 구축 사업과 같이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간접적 체험 및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처럼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직장인 등의 다양한 시선에서 문제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객관해 보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도출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그것이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사업 비용이 얼마가 들지, 실행 시에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실현 가능성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수학 분석이나 가상의 사용자를 설정하여 아이디어를 적용했을 때 그 사람의 하루의 일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뀌는지 대입해보는 여성 지도를 작성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